충남 아산 출신 국회 이명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서 사선 중진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과 또 BTN을 시청하시는 불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선 의원이라고 하면은 국회에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소수 인원입니다. 이런 사선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 우리 아산 시민과 또 저를 아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저희들의 책임이나 무게감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말 선공후사 또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이런 지역이나 당락은 나중에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선 의원이신데도 불구하고 늘 초선 같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너무 과분한 평가고요. 저도 처음에 정치에 입문할 때하고 지금하고 아주 변화가 없진 않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그런 때일수록 다시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원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아마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서울에 집을 두지 않고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들이 이제 출퇴근합니다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그 시민들과 국민들을 이 대중 속에서 함께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서 민원도 얘기 듣고 요즘 국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우리 정치인들이 뭘 더 챙겨야 되는지 그걸 아는 학습의 과정이 되기도 하고 초심에 맞춰서 다시 한번 비춰보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바로 이 출퇴근 통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재난전문경찰병원을 아산에 건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관련 법안도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가장 좀 애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건 분야 인력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미흡하고 특히 그 국공립병원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의료 선진국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외국의 선진국에 비해서 국공립병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아산에 경찰 타운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경찰 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경찰대학 입지에 있고 여유 있는 부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 오래전에 만든 경찰병원이 있는데 이거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비도 많이 좀 노후화돼 있어서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의료 수요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말씀드린 그 여유 부지가 많은 곳에 새로운 그 국립병원을 만들어서 여기는 경찰관만 오는 게 아니고요. 일반인 국민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상황이 와도 능히 그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중부권 지역의 이런 그 의료 수요에 대해서 아직은 공급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또 접근성이 또 영원하면 어디서도 할 수 있고 또 수도권과도 가깝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 재난 경찰병원을 아산에 꼭 입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필요하고 또 현실적인 그 의료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는 데도 좋은 하나의 이 방법론이 되겠다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 도당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이게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의 충청 역할론,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충청도가 늘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트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저희로서는 좀 그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왜 충청도가 늘 영원함의 다음으로 어떤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국정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선제적으로 충청의 선택이 나라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종전의 캐스팅보트 역할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사후적인 그런 기능을 말했는데 이제는 좀 선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역할을 하자
하는 것이 좀 저희들이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충청 대망론이랑과 연계시켜서 적적인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충청 지금 도에 사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또 서울이나 또 이 경기 이런 수도권에는 특히 충청권 사람들이 일정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충남의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주로 행정 위주의 도지사가 하다가 근간에 한 10년 이 정도는 주로 정치인 출신들이 와 있습니다. 뭐 정치도 필요하고 행정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이젠 정치에서 행정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본래 충남도청에서 오래 공직 생활을 하고 충남 행정부지사를 하다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도정에 관해서는 조금 다른 분보다 큰 어떤 준비는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공천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뭐 구체적인 또 직접적인 어떤 출마 자체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와 또 그런 관점에서 충남지사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이나 그런 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 전통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지금 과다한 세금이나 이런 것을 지금 부과하고 있지 않냐, 그런 판단입니다. 이 세금이나 그런 것들은 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기준이나 이것들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치다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처럼 이 공시지가를 한 번에 이렇게 상당한 두 자릿수 이상 이렇게 늘린다든가, 이거는 좀 이 세정 정책에 좀 조세 정책에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찰 같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이런 재산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그 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 시설에 말 그대로 세금은 내야 돼, 일반하고는 좀 다르게 어느 정도의 구분이 돼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뭐 저희들이 뭐 저는 행안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방세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새로운 그 고려나 또 그 제도의 차별화를 좀 새롭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21대 국회에서 좀 목표하시는 의정활동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네, 21대 국회가 벌써 이제 2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 이때 이제 국정 리더십의 전환기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도 많고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각 분야가, 국정 전 분야가 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 와서 제일 느낀 것이, 여기서는 어떤 중장기 아젠다에 대한 그런 토론이나 관심이 적습니다. 당장 생기는 그날 또 그때 현안으로 제기되는 문제, 그런 민감한 뭐 몇 가지 문제에만 관심 갖고 주로 하지,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어떤 자리매김할 거냐, 그런 미래에 대한 문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틀을 만들고 싶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중요한 것들을 좀 아젠다를 추려서 그거에 대한 논의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게 제가 21대 국회에서 하고자 싶은 일들입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화쟁의 정치로 또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 할 수 있기를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